네, 2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양시장 역시나 오늘장 밀려 내려가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2%나 밀려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테지만은 그래도 우리 증시 충격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까 이렇게 동시효과 구간대 흐름 나타냅니다. 0.5% 안팎의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2720.93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물론 본장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2720선 라인대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더니 결국에는 하단까지 내려가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은 비슷하게 0.49%, 0.5% 정도 되고요. 938.37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 21선하고는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나란히 0.5% 안팎의 마이너스 보여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종목군들 보기에 앞서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나왔고 괜찮았는데 확실히 실적이 좋더라도 발표 당일에는 이 징크스를 벗어내지를 못하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요. 지금 보합권 정도입니다. 전일 종가 68,500원에서 딱 줄다리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그 흐름이 역력하고요. 게다가 간밤에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재차 밀려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과연 삼성전자의 오후 실적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승과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하락 출발 예상되는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보자면은 역시나 이 쌍용차 누가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면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일부 매체 단독 보도에서 내용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KG그룹 쪽에서 인수를 타진한다라는 매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에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 장에서 가장 핵심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는 좀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일정대로라면 LG전자의 실적 가이던스도 오늘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나오면 한 2시경이 될 겁니다. 나올 수면은 이 내용도 저희가 즉각적으로 좀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일정들로는 뭐 두드러지는 부분은 없고요. 오늘장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 시작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스펙 상장이 하나 있는데 스펙이어가지고요. 지금 키움 스펙 6호 오늘 신규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보작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출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씩 보시죠. 오늘 양시장 나란히 밀려 내려가는데 어제랑 좀 비슷하네요. 어제도 동시효과 구간은 별로 안 밀릴 것 같다가 본장 시작하면 더 밀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양시장의 낙폭이 0.8% 안팎으로 동시효과 구간보다 더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0.86% 하락하면서 2711.40포인트 기록합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고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단번에 밀립니다. 불과 그제만 하더라도 5일선, 60일선도 상회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어제장 하락으로 5일선, 60일선 내주더니 오늘장에서는 20일선 테스트까지 접어들어가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확실히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죠.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이거를 연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어제도 1% 가깝게 밀렸는데 오늘도 꽤나 많이 밀립니다. 0.82% 하락하고 있습니다. 935.40포인트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팔았었죠. 특히나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오늘도 수급이 안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에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외국인 쪽 454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쪽에서 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 766억 원가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봐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외국인 기관 어느 한쪽으로의 기울어짐 없이 고르게 120억, 130억 이 정도로 나란히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7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 현재 선물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팔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에서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로 300억 정도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230억 정도 물량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황도 좋지가 않아서 양시장 나란히 순매도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떨까요? 오늘 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 운수 창고입니다. 업종 지수가 1.4% 정도 밀리는데 오늘 해운 그리고 항공 나란히 안 좋네요. 그리고 HMM은 많이 밀립니다. HMM 실적도 좋을 거라고 하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35,0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HMM이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지수에도 다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화학 섹터 1.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서비스, 기계 섹터 순으로 고르게 1% 정도의 약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급하게 빠지는 섹터가 있지는 않고요. 고르게 1% 정도의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섹터는 어느 쪽인가? 오늘 철강금속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쌍용차 이슈가 일정 부분의 좀 왜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KG 동부제철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KG 동부제철 우선주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두 종목이 나란히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업종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제외하고 보면은 철강금속이 뭐 딱히 시장 대비 낮지도 않은 모습이고요. 그 밖에 오르는 섹터로는 보험 섹터 있습니다. 보험 섹터 어제도 선방해 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확실히 대안 역할을 해주면서 0.67% 업종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업종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약세 움직임 뚜렷한 가운데 현대기아차 그룹주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어제 기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후반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죠. 오늘 기아는 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강박권 보합 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대체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지금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는 에코프로비엠이 유중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좋게 해석을 합니다. 유무중도 같이 발표를 했네요. 유중, 무중 같이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오늘장 그래서 홀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락 분위기 뚜렷하고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함께 하시죠. 10분 동안 빠르게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광우 전문가부터 시작해보죠. 네, 일단 어제 이미 우리가 오후 시간대 캐치를 했지만은 KG그룹이 지금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 때문에 KG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했을 때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은 뭐 KG 동부제철 우선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세에서는 KG 동부제철, 그리고 현재 VI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KG 모빌리언스라든지 KG 이니치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들 출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KG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강한 상태이고요. 뭐 계열사 관계사 중에서는 메이슨 캐피탈까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쌍용차 인수전에 대해서 좀 이 공방이 상당히 뭐 쌍방울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에디슨 모터스라든지 뭐 요번에 KG라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향후에 SM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경쟁이 커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수에 참여한다는 의사는 발표했지만은 아직까지 뭐 인수에 대한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했을 때 시장이 어려울 때 이슈몰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좀 주의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현수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개별적인 이슈인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강세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전일 장 마감 후에 유무상 증자를 발표했죠. 무상 증자는 뭐 주식 한 주당 3주 주는 걸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유상 증자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는 오늘 그냥 뭐 개별적인 이슈니까 뭐 그냥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강세다. 뭐 유무상 증자가 향후에 뭐 지금 특히 유상 증자는 뭐 당연히 주가에는 악영향이지만 무상 증자까지 같이 겹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조금 그러나 오늘 뭐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지금 하는 거나 아닌 구간 같고,
일단은 지금 무상증자를 받으실 분들은 조금 며칠 좀 지켜보시면서 상황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오늘 상대적인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300개 미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페인트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아모그린텍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간밤에 전체적으로 미증시에서는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LFP 쪽으로는 괜찮고요. 이건무 전문가님 뭐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무겁다라는 인식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있었던 단기적인 뉴스의 종목들이 모두 좀 변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시 상하수도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이틀 연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철관이라든지 그 밖에 화성밸브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가장 큰 시세를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임 크기 자체는 어제 이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을 했다가 오늘 재차 이슈화되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밸브하고 동양철관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향후에는 철관 그러니까 강관 관련된 철강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향후에 이 건축 기자재라든지 그 밖에 이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으로 인해서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성밸브, 동양철관과 같은 종목들뿐만 아니라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은요? 네, 5G 좀 보고 있는데요. 5G. 오늘 5G 종목이 뭐 전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네. HFR이 지금 한 1.2% 정도 오르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가 2.7%, 서진 시스템은 지금 강보합권, HIC는 역시 보합권이고요. 전통적 강자인 KMW도 지금 조금 소폭 약세인데, 역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순으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HFR은 워낙 좋은 실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실적 보이는 이노와이어리스는 오늘 그동안에 솔직히 HFR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좀 적었던 만큼 오늘 좀 상승 강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5G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그동안 이제 실망을 많이 안겨줬는데 그래도 올해는 재작년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HFR은 하지만 상당 부분 주가가 지금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5G는 지금 당장 사자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리오프닝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무 전문가님 차례죠? 네, 오늘 그 파트론 종목이 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파트론이 현재 4%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인데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바일 기기 쪽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이제 전장 부품으로 이제 이 체질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비슷한 종목으로 해서 캠시스 종목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카메라 모듈이면서 전장화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모그린텍 종목이 좀 상당히 강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주로서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량용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1월달, 2월달에 출고량이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이제 3월달, 4월달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환점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부터 해서 차량용 부품, 전장 부품들에 대한 공급난이 자동차 출하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텔레칩스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컸었기 때문에 차량용 전장화, 전동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삼성전자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오르다가 삼성전자는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게 오히려 그때를 이제 매도 시점으로 잡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 전에도 움직임이 없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저점인 68,300원 오늘 드디어 깼습니다. 작년도 10월 13일 날 저점이었는데 깼는데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못 올랐으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주 많이 빠지는 것보다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계속적인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하는데 역시 주가 움직임은 무겁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쪽인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올라도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이 71,000원에서 72,000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삼성전자 봤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어떤 거 보세요? 네, 게임주 보고 있는데요. 게임주. 드래곤플라이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전체 시장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의 개체수가 한 300개 정도 있고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략 한 1,700개가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게임주들의 움직임들이 뭐 한 종목의 개별적인 종목이 아니라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자회사의 P2E 게임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최근에 와서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열혈 강호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롱투코리아에 대한 이제 주가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와 함께 상당히 흥행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급등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급등세 앞단에는 급락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열혈 강호 이 컨텐츠에 대한 IP 분쟁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빠졌긴 했었는데 일단 결국에는 이제 게임에 대한 출시는 예정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분쟁되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 게임에 대한 컨텐츠가 P2E 서비스가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분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컨텐츠로 해서 P2E 서비스에 대한 이 권리까지 가져온다라면은 롱투코리아 앞으로 좀 더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넷게임즈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부진한 상태이고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많은 이 모바일 게임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 게임에 대한 출시가 되었고 초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주가 어떻게 보면은 좀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을 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넷게임즈를 본다고 했을 때 30분봉에 대한 흐름 추세 전환을 좀 준비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30분봉 상에서 추세를 조금은 이 하단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수렴돼서 전환을 시킨다라면은 이 종목을 좀 자신 있게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신작 발표라든지 순환매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P2E 서비스 할 수 있는 기업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2E 서비스가 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로를 해외 쪽으로 출시하는 게임들에 대한 P2E 게임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준비하시면 게임주 안에서도 모멘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분 동안 쌍용차 봤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은 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 짚어봤고,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 5G 비교적으로 좀 선방하는 종목군들 알아봤는데요. 여기에다가 파트론, 아모그린텍,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과 함께 마지막으로 게임주까지 점검해봤습니다. 그러면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약 400개 가깝게 됩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는 한 280개쯤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291개로 약간은 더 늘어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좀 시작해보죠. 실적이 좋아도 안 오르고 뭐 안 좋은 적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은 거의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서서 최원주 전문가님은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시장도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이광우 전문가님은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현재 시세 흐름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 시장의 좀 예상 컨센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됐고요. 영업이익률에 대한 변화도 사실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나왔는데 사실 지난해도 상당히 큰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본다라면은 정말 큰 시장 성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산업 환경이 나빠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수 환경 때문에 빠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수 환경이 안정된다면 삼성전자의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모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삼성전자를 접근해도 될까? 지금부터라도 이 종목을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추세 전환은 시간 문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목소리들이 단기간에 나왔기 때문인데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도 5월 FOMC 한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지수는 안정을 찾으려고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사이 동안에 악재를 예상해 본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이 정말 큰 확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는 전쟁이라는 키워드도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좀 내성을 지녔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크게 지수를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지만은
크게 밀리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옛날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밸런스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 기대감이 될 수 있는 섹터들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돈을 벌 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디램이 잘 팔릴 때예요. 삼성전자 이제 디램 세대 교체 나옵니다. 항상 디램이 새로 나왔을 때 최대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DDR5에 대한 수요 폭발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시장의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조정이다,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봅니다.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당장 한 번에 다 사세요라고 아니라 지금같이 시장이 좀 추세가 밀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 아마도 단타 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 좋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이제 조만간 바닥에 나올 거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오르는 종목군 가운데서 가격 인상 모멘텀 받고 있는 쪽 페인트 있습니다. 건재재가 다 오르나 해서 봤더니 그건 아닌데 오늘 페인트가 유달리 강하길래 내용을 보니까 이미 가격을 좀 몇몇 업체들이 올렸다죠. 이 판매가를 최대 30%까지 올린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KCC, 노르페인트, 삼화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상당히 좀 많은 페인트 종목군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윗골이 달거나 음봉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페인트주 어떻게 보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저는 페인트주 앵커님께서 이제 판가 인상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알았는데 제가 페인트주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좀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제비스코가 지금 3% 상승하고 있고 노르페인트가 지금 한 9%,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삼화페인트가 지금 한 4% 좀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삼화페인트 차트도 그렇고 지금 노르페인트 차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분위기는 한데 오늘 저는 이게 결국에는 종가의 차트가 일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추가 상승의 갈림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판가 인상은 물론 기업의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긴 하는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 저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종가의 일봉 차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십자형이 아닌 양봉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니면은 이미 재료는 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주 보겠습니다. 보험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대안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올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150bp 정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조적으로 금리는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보험주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롯데 손해보험이 어제도 6% 넘게 올랐는데 오늘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국화재나 현대해상 이쪽으로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사실 이 생보사 쪽으로는 마이너스 기록한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 대비로는 덜 밀리고요. 보험주들 보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이쪽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제 의사락 공개했을 때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있었을 때는 25bp, 그러니까 0.25% 올랐었는데 이번에 한 차례 정도는 50bp, 그러니까 0.5%에 대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준비돼야 되지 않겠는가 논의가 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빅스텝이 아니더라도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가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안에서는 사실은 은행주라든지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반사적인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해까지 했을 때는 실손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장의 리스크를 참 잡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정해지면서부터는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좀 장기적인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어제 오늘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손해보험이라든지 보험사들 종목에서 단기 탄력이 좀 크게 나오면 오히려 좀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봐야 되는 스탠스를 봐야 되지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인다면 이슈를 너무 빨리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차익 실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적당한 이 작은 포인트 안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그려준다면은
팔 이유 없이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 이렇게 좀 추세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습니다. 곧 미국의 암학기도 열리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세간의 관심은 예전만 같지는 않은데요. 개별적인 뉴스가 있거나 뭐 이런 종목 위주로 상승세에 뛰고 있습니다. 다 강한 건 아닙니다. 미증시에서도 뭐 일라일리는 오르는데 모더나는 내리고 뭐 이랬더라고요. 국내에서 제약바이오 쪽 지금 바이넥스가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도 한 4%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NK맥스 이 종목도 한 4%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가운데서 몇몇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습니다. 레고캠바이오도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관심 깊게 보고 계시는 제약바이오, 자주 언급된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이 종목도 플러스권이고요. JW 신약이 어제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장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과연 대안이 좀 될 수 있을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밀렸어가지고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바이넥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바이넥스 지금 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박셀바이오도 한 4%, 4.5% 상승하고 있고 레고캠바이오도 지금 뭐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뭐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섹터 좋았습니다. 뭐 화이자도 좋았고 화이자 3% 정도 상승했고 존슨앤존슨도 한 2% 중반, 뭐 에브비는 사상 최고가, 그다음에 일라이릴리는 모건 스탠리 매수 추천 나오면서 뭐 한 4% 정도, 4.5% 정도 상승해서 역시 사상 최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랑 미국의 바이오랑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나 에브비 사상 최고가 쓴 주식들 보면은 역시 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비는 전통적인 배당의 강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자금이 좀 안전한 배당이나 뭐 헬스케어 섹터 이쪽으로 좀 이동한 것이 아닌가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신약 파이프라인 모멘텀은 제가 계속적으로 연초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가기 힘들다. 오르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다른 주식들 못 간 거 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기 힘들다라고 이제 뭐 임상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지 않는 이상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바이넥스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추천은 안 내보냈지만은 뭐 한 몇 달 전, 한 2달 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CMO 관련해서 저평가돼 있다. ST팜 오른 거에 비교하면은 뭐 아직 더 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저는 CMO 쪽에서 관련이 있는 뭐 바이넥스, ST팜은 근데 4분기 실적 안 좋았어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넥스는 좋았고 뭐 SK바이오팜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좋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실적 나오는 제약바이오만 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IT 쪽 넘어가겠습니다. 심데코 기판 파트 볼 텐데요. 시장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이 종목군들이 지금 보합으로 돌려놓거나 상승으로 돌려놓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심텍이 0.7% 정도, 장 초반에 1% 정도 밀리다가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심텍홀딩스는 지금 보합 정도입니다. 대덕전자 보겠습니다. 대덕전자 탄력이 2.5%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도 현재 플러스권 1.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데코 전문가님, 이광우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이제는 PCB 기업들을 심데코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심데코,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PCB 기업들을 제가 이제 명명을 많이 했었는데 장기적인 추세를 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심텍 지금 오늘과 같은 시장 흐름 안에서 또 양봉을 또 만들어주고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추세를 그리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평선이 이격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과거보다는 확실히 정배열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격도에 대한 흐름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 사실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따르는 기업들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PCB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가 트렌드라고도 명명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곧 있으면은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추천 2주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매도 신호에 대한 뭐 팔자는 이야기를 단 한 차례도 드린 적이 없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5만 원대에 있지만은 매도 관점이 아니라 눌림목에서 매수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앞단에서 제가 자동차 설명드렸었을 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공급난이 문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이고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 PCB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심대코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 제품군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대한 포인트를 가장 크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플래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금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큰 주목 다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 스마트폰의 출시가 앞으로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면은 코리아 서키트는 그때 포인트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심데코 각자의 매력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반도체 특히나 이제 PC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 쪽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지수상으로 물론 강하지는 않아도 전체적으로 밀리는데 상승 전환되는 섹터가 음식료 업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농심이 거의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또 신고가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신고가를 쓰면서 삼양식품 10만 원권 위에서의 흐름, 현재는 2% 정도의 오름세 10만 4,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혜태제과식품이나 삼표식품, 삼표, 사조시푸드, 사조동화원, 오뚜기 다 플러스권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방어적인 성격이 이럴 때 빛이 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 것인지 최원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일단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제 CJ제일제당이 지금은 약 1% 조금 못 미치게 상승하고 있고, 삼양식품이 지금 2% 정도 상승해서 거의 신고가 부근이고요. 농심도 지금 약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적으로 판가 인상이 되면서 지금 엔겔 개수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 지배력을 갖춘 CJ제일제당 같이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고, 한동안 이제 제일제당에 우려가 있었다면 환율 상승이었는데 그 환율도 요즘 주춤하면서 제일제당 괜찮고요. 저는 농심이랑 그러면 이제 삼양식품의 강세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엔겔 개수가 높아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라면의 판매는 지금 더 호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지금 3월 달에 중국 수출이 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런 연유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된다면 값싼 중간 단계 가격의 제품들 같은 게 더 안 팔리게 되겠죠. 아주 비싸거나 그다음에 아주 싼 라면 같은 게 더 잘 팔릴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농심이나 지금 삼양식품의 강세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초반 움직인 종목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